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금년 8월 27일 퇴임을 했는데요. 그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임시 후에 기자들이 가계 동향조사, 소득 통계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 물으니까 그건 모른다. 내가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강신욱 통계청장께서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네. 거기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장관님들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통계의 독립성을 강조한 황수경 통계청장과 우리 강신욱 청장님의 그런 말씀 좀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상당히 그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걸 알고 좀 부적절한 예,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다른 않습니까? 표현으로 정확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뒤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5월에 청와대에 소득조사를 재설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가 네. 소득조사를 재설계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바뀌는 그 소득조사 내용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미 그 통계청에서 그 논의가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통계청에서 주관한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정책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표 좀 보여주시죠. 작년에 저희 기재부에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가계 동향 조사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늦게 오히려 우리 기재위 이제 그에서 30억 증액을 그 책정하면서 통계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그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통계청에서 그만두기를 한 조사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서 다시 하라는 그런 이제 의견으로 한다. 그럼 30억을 더 들여서 하면 좀 나은 통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제가 속기록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황수경 그 청장 얘기가 통계조사 같은 게 이제 레벨 조사가 있고 트렌드 조사가 있는데 소득 조사는 트렌드 조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김낙년 우리 저 참고인 계십니까? 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그 이 자료를 쭉 제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아주 잘 결론을 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가장 그 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의 과세 자료로 보시는 것이죠.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그 국세청 과세 자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행정 자료 중에서는 가장 실태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도 국세청의 소득세를 일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종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이제 보신 거죠. 보셨는데 다들 이제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보면 이 하위층과 최상위층은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오히려 중위층은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위층들이 더 많이 포착돼 있고 많이 예. 과대 반영돼 있고 예. 양극단은 과소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는 결국 당사자들이 신고한 조사에 응한 내역인데 소득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하여튼 중위층에서 오히려 신고를 제대로 한다. 뭐 또 좀 과대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그 우리 그 교수님 결론은 결국 이
지금 130억을 2019년 내년에는 130억을 더 들여서 조사를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개 조사를. 결국 그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그 예를 들어 샘플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반영도를 상위층의 반영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제가 제기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금융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거기서 그러니까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경우도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였듯이 제대로 신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소득을 가계부를 쓰거나 안 그러면 면접을 해서 묻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청장님, 그 지난번에 황승경 청장이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같은 방식을 했는데 이 트렌드가 이 최하위층 20%이 트렌드가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1인 가구 또 소득을 그 얻는 그 연령층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네. 1인 가구 지금 그 비율이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제가 보니까 95년에 12.7%에서 2015년에 27.2%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연령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유로 네. 하위 소득 20%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1인 가구도 높아지는데 하위층 20%의 소득이 늘어나다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 트렌드로 보면 현재 그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줄어버렸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텐데 소득이 줄어들어 버렸으니 기본적인 지금 그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가계 도형 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놓고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 발표될 때마다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력의 소모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조사는 시의성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그 기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